자, 삼각함수의 마지막 테마 211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런 방식이 편하고 저럴 때는 저런 방식이 편하다는 걸 이번에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자. 앞으로는 삼각형 그러면 넓이 구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불편 없이 그냥 다다다다 구할 수 있도록.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야. 자,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높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세훈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넓이는 이렇게 구했다, 그자? 초등학교 때부터 구한 거.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알고 있나 혹시? 얘를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요거 두 개를 붙이면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이랑 똑같아진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했던 겁니다. 오케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되면 이렇게 나와. 자, 두 변의 길이와 거기에 낀 각이 주어져 있어. 그게 예각일 때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이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 이렇게 계산했고, 그지? 그 다음에 자, 잠깐만 이제 둔각을 만들어야 되지.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다시피 얘는 예각이 아니고 어떻게 돼? 둔각이 된다, 그자? 그지? 이럴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중학교 때는 사인은 90도 넘는 각을 구할 수가 있었나? 없었다, 그자? 예각했으면 했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180도에서 세타를 빼서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 여러 가지 공식에서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는 뭐랑 같다는 걸 배워버렸어. 그냥 사인 세타랑 같다는 걸 배웠다. 그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예각일 때, 둔각일 때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죠? 무조건 사인 세타 쓰면 된다는 얘기네, 그죠? 파이 빼기 세타랑 사인 세타랑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번에 그냥 기억을 하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두 변 사이의 끼인 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거기다 이제 2번에서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 외접원이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이 요즘 마음이 삐뚤어졌나? 원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심지어 수학생도 이상하게 나와. 자, 외접원의 반지름 큰 R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또 변형할 수 있느냐? 어떤 각을 기준으로 할까? 세훈아, A, B, C. 얘를 기준으로 해볼게. 자, 이 길이가 C이고요.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B가 되는 거다. 맞은 길이 이니셜이 맞아야 되지, 그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2번 공식을 이용하면 이 두 변과 이 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의 a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지? 근데 사인 법칙을 떠올려보면 사인 a를 뭘로 바꿀 수 있노? 사인 a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a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죠, 승민아? 그럼 그걸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분모가 2R에다가 2R이 있어서 4R 되고, 분자 쪽에서는 BC에다가 A를 곱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변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알겠지? 외우고 있으면 좋고, 꼭 외우지 않더라도 요 공식에다가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구한다는 얘기다. 그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저번이 주어져 있을 때, 내저번이 주어 있을 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접근해 주면 좋으냐? 사실 내저번에 주었을 땐 두 번 구한다. 두 번. 자,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뭐라고 R이라고 하자. 구분하기 딱 좋지? 큰 R, 작은 R, 그지? 자,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봐봐, 세 개로 쪼개는 거야. 내심을 기준으로. 내심을 기준으로 요렇게 쪼개줄 거야. 요렇게 세 개로. 요렇게. 그럼 자, 1번.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밑변이 A고 높이가 접선의 승질에서 중심과 요 접점을 이으면 딱 수직이 된다. 높이가 내저번의 반지름 R이 되지, 그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네. 이해됐나? 이해됐지?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B고 높이가 R이 돼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삼각조각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 세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번에는 밑변이 C고 높이가 R이 되겠네. 맞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서 2분의 1도 묶어낼 수 있고 R도 묶어낼 수 있겠네. 그래서 남아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내저번에 나왔을 때는 얘를 통으로 한 번에 구하는 거야. 다른 공식을 써가지고 이 공식을 쓰든 이 공식을 쓰든 그래놓고 조각조각 구해서 이렇게 또 구해보는 거야. 똑같은 걸 구했으니까 두 개가 같겠지, 그자? 그렇게 등식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실제 문제에서. 그 다음에 5번. 자, 사선식이라는 걸 할 겁니다. 자, x1, y1, x2, y2, x3, y3.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는 게 빠르다는 게 눈에 다 분류가 돼야 된다. 세훈아 지금 뭘로 주어져 있노? 좌표가 주어져 있다, 그자? 세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자, 얘는 과정을 기억해야 돼. 이 식 자체 복잡해서 기억 못한다. 일단 2분의 1 해놨고 크게 절대값을 씌워놔. 크게 절대값을 씌워놨고 나름의 순서를 정하는 거야. 자, 제일 먼저 x 좌표부터 적어. x1, x2, x3. 그리고 제일 먼저 적었던 걸 한번 다시 적어줍니다. 이렇게. 됩니까? 이해됐나?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짝이 맞는 y 좌표를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름이 뭐고? 사선식이지, 그지? 이렇게 사선으로 곱해서 더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2분의 1의 크게 절대값을 이렇게 곱한 거.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이렇게 짝지어서 곱해서 그걸 어떻게 해줬어? 더해줬다, 그지? 맞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또 짝지어서 더해줍니다. 이렇게. 자, x2y1 더하기 x3y2 더하기 x1y3 그래놓고 이 두 개의 덩어리를 빼줍니다.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이 있지, 그지? 그래서 노란색 사선을 먼저 하든 핑크색 사선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다.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나, 선생님? 그래서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사선식을 이용하고, 사실 이거는 특별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같은 방식으로도 가능은 해집니다. 요즘 쓸 일이 잘 없어서 생략합니다. 그 과정은. 그 다음에 6번째. 자, 헤론의 공식. 자,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A, B, C.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세훈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그자? 자, 1단계. 자, 여기가 A면, 여기가 꼭지점 A가 될 거고, 자. 1단계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의 a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A 색깔 넣어줄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 변형식에 의해서 2배의 bc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구해진다. 그자? 이 각도가 구해진다는 얘기다. a, b, c가 숫자로 주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됐지. 그자? 근데 그 과정이 장난 아니다. 두 번째 단계 코사인 a를 이용해서 이게 뭘 할 수 있노? 사인 a를 구할 수가 있다. 사인의 제곱은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된다는 걸 이용할 수 있겠지. 그자? 근데 사인은 180도 보면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곱이 날라가면서 그냥 루트가 생깁니다. 사인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해낸다. 그지? 그러고 나면 이제 3단계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의 b인각 a 이렇게 해서 넓이를 마무리할 수 있겠네. 이론적으로는. 그자? 승민아 맞나? 이론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푼다. 교과서에 이렇게 풀려져 있고 그걸 압축한 게 헤론의 공식이다. 알겠지? 헤론의 공식을 풀 때는 자 제일 먼저 1단계 자 a랑 b랑 c를 다 더해가지고 그걸 얼마로 나눌까? a, b, c를 더했어. 세훈아 얼마로 나누고 싶어? 2? 3개를 더했는데 3개를 더하면 뭘로 나누고 싶노 승민아? 그런 본능이 있지만 2로 나눠야 된다 이거는. 이거 그래서 실수 많이 한다. 3개를 더하면 3으로 나누고 싶잖아. 그자? 이걸 우리는 먼저 구해놨는데 그걸 별림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이용해서 자 넓이는 루트에 별림 곱하기 별림 빼기 a 별림 빼기 b 별림 빼기 c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되니까 이 과정이 다 녹아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가장 빠른 방식은 뭐다? 헤론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보면은 시작은 어디서 한 거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위해서 시작인 거야. 그자? 거기다가 삼각비 사인의 정리를 써서 살짝 변형을 한 게 이 공식이 되는데 그거 고등학교 넘어오니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2분의 1 AB 사인의 B인가. 그지? 오케이? 여기 공식에다가 뭘 적용시켰어? 사인 법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외접원이 나왔을 때는 넓이는 4R분의 ABC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보자. 오케이? 자 얘는 내접원이 얘 사실 내접원이 나왔을 때는 두 번 구하는데 내접원의 성질상 반지름이 내접원의 높이가 다 내접원의 반지름이랑 같다는 얘기지. 그자? 세 개로 쪼개서 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고. 그지? 그 다음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요런 사선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장 빠른 거고 똑같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테마인데. 그자?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만 덜렁 주어졌을 때는 헤론의 공식을 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오케이? 시작은 사실 다 똑같은 거야. 변형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오케이? 이걸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선생님 저 삼각형 넓이는 조금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알겠나 승민아? 적으면서 1차 외우세요. (215쪽) 해라.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수업만 열심히 하는 중이야. 숨도 쉬지 말고 일해라. 진짜 아무 말 안 해. 엄마가 옛날에 내 공부할 때 그랬다. 숨도 쉬지 말고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내가 천사인 것 같아. 난 그래도 5문제 풀고 숨 쉬라 그러는데. 자. 예각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거든. 그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대각. 자, A, B, C 삼각형이 있고. 자, 문제는 주어진 얘가 몰순각이라는 얘기고, 예각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자? A랑 마주보는 게 작은 A다. 이 길이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B랑 마주보는 이 길이가 작은 B 8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네. 두 변과 본. 끼인 각이 C라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 잠깐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기인각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지? 이제 조건을 이제 집어넣는 거야. 자, S 자리에는 20 루트 3이 들어갈 거고 이꼴 2분의 1 곱하기 A 자리에는 10 B 자리에는 8 그 다음에 사인의 C. 자, 약분 한 판 때려주시고요. 양쪽에 10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맞지? 남아있는 4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사인의 C는 4분의 2 루트 3이니까 약분해서 2분의 루트 3이 돼야 돼. 자, 이거 삼각 방정식이다. 그죠? 원칙은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조건이 뭐라고 주어져 있노? 예각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죠? 맞죠, 승민아?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예각 범위 안에서 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지? C는 몇 도가 돼야 돼? 60도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똑같은 문제인데 예각이란 말이 없어. 그럼 답이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2개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삼각형 ABC에서 B가 4고 A가 135도이고 넓이가 2일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 135도면 일단 둔각이 있다는 얘기다. 여기가 A고 135도. 그 다음에 이 길이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마주보면 이 길이가 4 그렇게 돼 있네. 그죠? 그러면 넓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랑 T가 이렇게 써먹어야 된다. 조합이. 그죠? 그래서 C를 먼저 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A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네. 그치? 건너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C를 해결해 봅시다.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C 곱하기 사인의 135도가 돼줘야 되고요. 자, 사인 135도를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지? 세훈아? 얘는 사인의 90도가 한 개 있고 거기다가 얼마 들어간 거야? 45도 들어간 거랑 같지, 그자? 그지? 다 90도를 써서 하는 거다. 꼭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지? 그러면 자, 90도가 홀수분 같으니까 뭐가 돼야 돼? 코사인으로 바뀌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자, 뒤에 거는 무조건 예각 취급을 했지, 그지? 90도 한 번에 조금 들어가서 올 싼 자리이기 때문에 사인의 부분은 플러스. 그지?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해결이 되겠네. 오케이? 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S 자리에 2가 들어가고요. 이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135도를 계산한 게 2분의 루트 2. 자, 요렇게 약분이 된다. 그죠? 루트 2를 요렇게 나눠주면 C는 루트 2분의 2가 될 거고 요거 유리화하고 약분하면 그냥 루트 2만 남겠네. C가 해결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승리는 이제 A를 구해야 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쓰면 될까? A가 루트 2. 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네.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배의 BC의 코사인의 A. 이런 공식이 있었다. 그자? 어째 승민아? 자, 코사인의 B의 제곱은 B가 어디 있었노? 4의 제곱 16이 될 거고 더하기 C의 제곱 루트 1을 제곱하면 2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의 135를 또 계산해야 되지. 그자? 유부띠에다 살짝 계산하는 거야. 코사인의 135도는 얘는 코사인의 90도가 한 번에다가 45도만큼 들어간 거고요. 자, 90도가 홀수분만큼 같기 때문에 사인으로 바뀌어줘야 되고 90도가 한 번 가고 조금 더 갔으니까 올 싼 자리라서 코사인의 부분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자? 그래서 코사인의 135도 자리는 마이너스의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나? 자, 계산 마무리해야지 이제. 16 더하기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C 자리는 왜 그냥 C에 갔어? 루트인데. 그자? 자, 이 루트이랑 이 2가 약분돼 사라지겠네. 그럼 남아있는 건 2, 4, 8 16, 26이 돼야 된다. 그자? 맞지? 따라서 제곱이 사라지면 원래는 풀바가 생기지만 길이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의 길이는 루트 26이 되겠네. 오케이? 자, 적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216쪽을 한번 봅시다. 212번. 삼각형 ABC에서 A의 길이가 5고요. B의 길이가 7이고요. C의 길이가 8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아까 이론적으로만 설명했던 거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하던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게 원래 요구하는 풀이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게 다 압축되어 있는 헤론의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비교를 해보겠다는 얘기지. 자, 1단계. 자, 풀이 1. 자, 1단계. 자, 각 ABC 중에 뭘 구할까? ABC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돼. 승민아, 뭘 구할까? A, B, C. 몰라. 너 그냥 찍는 거야. A. A를 구해볼게. 그럼 코사인 A를 구할 겁니다. 먼저. 1단계. 자, 코사인 A는 2배의 BC분의 코사인 변형식이 자연스럽게 써져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지. 그자? 이렇게. 그래, 나머지 집어넣는 거야. 2 곱하기 B 자리에 7 곱하기 C 자리에 8 B의 제곱 49 더하기 C의 제곱 64 장난하나? A의 제곱 25 세훈아, 그래서 얼마고? 빨리 헬프. 잠깐만, 이렇게 빼면은 24에다가 64를 더해야 되니까 88이다. 그자? 내가 이거 안 곱한 이유가 있다. 어떻게든 약분은 되겠지. 눈치라도 있다. 나는 머리가 나쁜 대신에. 자, 그럼 8 약분하면 11. 11은 더 이상 약분이 돼, 안 돼? 장난 아니다. 14분의 11이다. 벌써 쎄해지기 시작하지. 그자? 자, 2단계 코사인을 이용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사인을 찾아야 돼. 일단 사인의 제곱을 구할 겁니다.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될 거고. 자,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14분의 11의 세훈아! 이건 자,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자? 그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1 더하기 14분의 11 그 다음에 1 빼기 14분의 1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앞에 거는 14분의 14 더하기 11에서 25가 될 거고 14분의 14 빼기 11에서 3이 되겠네. 그자? 맞지? 즉 사인 제곱이 1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25가 된다. 부지런 들면 손해볼 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해놨을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제곱이 사라져도 자, 각도 자체가 180도를 넘어설 수가 없지. 그자? 사인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사인 그래프는 180도까지는 이렇게 양수만 나와. 사인 값은 절대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지. 그자? 그래서 이 제곱이 사라지더라도 풀마 루트는 안 생기고 무조건 플러스만 나옵니다. 지금 이해됐나? 그래서 따라서 사인의 A는 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 그자?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14의 제곱은 루트를 뽑고 나올 거고 5의 제곱이다. 그자? 5의 제곱이 될 거고 3은 짝이 없어서 그대로 남겠네. 그럼 사인 A가 구해졌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나? 2단계 끝났어. 그 다음 이제 이어서 3단계.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의 T인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는 얘기겠네. 맞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가 7이고요. c가 8이고요. sin a가 14분의 c가 5루트 3. 자,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 이 2랑 약분해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10루트 3이 나오는 겁니다. 또 징하게 길다, 그자? 이게 오리지널 방식이고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방식이다. 헤론의 공식은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공식은 아니다. 알겠지? 자, 근데 빠르게 풀 때는 필요한 거지. 자, 풀이 헤론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 변을 다 더하라 그랬거든. 세 변을 다 더하면 5 더하기 7 더하기 8 거기다가 얼마로 나누라고 했지, 승민아? 2. 2로 나누라고 했다. 별림을 먼저 준비를 해. 세우는 얼마고? 20. 이렇게 되겠네, 그자? 맞지? 그러면 넓이는 루트에 별림,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한 개씩 빼면서 곱하면 된다. 별 빼기 A, 별 빼기 B, 별 빼기 C, 이렇게. 외우긴 쉽지, 그자? 그래서 루트에, 자, 별림이 10이고요. 별 빼기 A, 10에서 5를 빼면 5가 될 거고, 10에서 7을 빼면 3이 될 거고, 10에서 8을 빼면 2가 된다, 그자? 맞지? 그럼 잘 봐봐. 얘랑 요거랑 짝지으면 뭐 어떻게 돼? 10의 제곱이 되지? 그지, 승민아? 그럼 10의 제곱이 루트 앞에 나와서 그냥 10이 될 거고, 남아있는 루트 3만 남겠네. 왜 그런지 보이지, 그자? 서술형이 어쩔 수 없이 이걸 요구하면 하는데, 이걸 다 압축해놔. 그 결과를 적어놔 공식이 있다고. 풀려 필요 없을 땐 당연히 써보기 좋겠지, 그자? 수능에는 이렇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풀어야 될까? 수능장에서 이게 나왔어. 풀이 1, 풀이 2. 이걸 써야지. 수능에 서술형이 없다. 얘가 찍어서 맞췄던, 풀어서 맞췄던 답만 맞추면 돼. 알겠지? 컴퓨터가 오랜만에 채점하고 끝나는 거잖아. 모의고사는, 그지? 그래서 그게 맞춘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왜 저번에 반지름을 물어와. 아까 넓이 구할 때 외접원을 이용한 방법이 한 개 있었다, 그자? 그래서 외접원을 이용과 관련된 넓이 공식이 이런 게 있었어. 넓이는 4r분의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런 공식이 있었다, 그자? 그걸 이제 또 올려가지고 넓이는 이미 알고 있어. 이번 문제를 풀다가, 그자? 똑같은 걸 두 번 푼다는 얘기야. 이 방식으로 한번 풀고 이 방식으로 한번 풀고 그 결과가 같아진다는 얘기겠지, 그자? 이해됐나? 그래서 앞에 문제 방식으로 풀었더니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루트 3이고, 자, 또 다른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더니 얘는 4r분의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도 풀린다는 얘기겠네. 됐나?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노?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자?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약분 이렇게 될 거고, r은 이렇게 넘어서 곱해주고 얘가 이렇게 넘어서 나눠줘야 되겠다, 그자? 그래서 r의 정체는 10 루트 3분의 5 곱하기 7 곱하기 남아있는 거 2, 요 정도 남았을 거고, 요렇게 약분된다, 그자? 유리화까지 하면은 3분의 7 루트 3, 요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는 건데 뭐 물어보노?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내접원하고 관련돼서 넓이를 구하는 게 또 떠오르는 공식이 한 게 있지, 그자? 자, 얘는 밑변이 각 변이 되고 높이가 전부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3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야.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얼른 안 떠오르면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했던 그림 있지, 그지? 그려보면 된다. 근데 자, 이 넓이는 또 이미 구해놨잖아, 그자? 그리고 새로운 공식으로 또 구해보면 그 결과가 같다. 이런 식으로 섞는 겁니다. 알겠지? 자, 넓이는 이미 10루트 3인 걸 알고 있고요.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5 더하기 b 더하기 7 더하기 c 8. 아까 이거 얼마였더라? 20이었지, 그자?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돼? 10이 된다. 10 나눠주면 내접원의 반지름 r은 뭘 가려야 된다는 얘기고 루트 3이라고 구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적으세요. 이번 단원의 마지막 주제. 사각형의 넓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각형을 다 하는 거 아니고 특이한 상황에서 하는 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단원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다. 자, 먼저 평행사변형. 자, 요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치자. 승민아,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두 쌍의 변이 평행사변형. 정의 자체는 평행한 거다. 평행한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질들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각각 길이가 같고, 그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고, 이웃하는 각도 두 개를 더하면 몇 도가 되지? 180도 이런 성질들이 있었다는 거다. 자, 그 말은, 자, 이거 뭐였나? 자, 요 길이가 A 라고 하면 요쪽 길이도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다, 그자? 그 다음에 요 길이를 P라고 하면은 자, 요쪽 길이도 자동으로 뭐가 되게 돼 있노? B가 되게 돼 있다, 그자?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있는 끼인 각, 요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요 각도는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고 180도 빼기 세타가 되는 거다, 그자? 그런 관계가 있을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을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무슨 관계가 되지? 이 두 개가 서로 합동이 된다. 왜냐? 길이 같고 끼인 각이 같지? SAS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면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넓이도 당연히 같겠지, 그자? 맞지, 승민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가 나오겠네. 오케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요쪽 편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 보니까 공식은 이렇게 나오겠네. 아이디어만 기억하면 된다, 그자? 잘라서 삼각형 두 개로 하면 된다는 얘기고 꼭 얘를 이렇게 자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잘라도 마찬가지다. 자, 2분의 1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인데 결국은 사인 세타랑 같아지지, 그자? 각도를 두 변과 요 각도는 예각을 쓰든 둔각을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 눈에 보이는 거 쓰면 된다는 얘기 뭐지? 기왕이면 예각을 쓰는 게 좋을까? 둔각을 쓰는 게 좋을까? 세훈아, 예각이 좋다. 왜 90도를 넘어가면 다시 계산 한번 더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예각을 써주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해기망측한 사각형이 한 개 나올 거야. 내 맘대로 막 지른 거다.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지금 대각선 두 개를 내가 색깔을 넣어놨지, 그자? 자, 이쪽 대각선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노란색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하고 두 대각선이 만나면서 각도가 생기겠지, 그자? 각도는 막꼭지가 그걸 같기 때문에 둘 중에 실제로 두 종류가 있을 거고, 그지? 그 중에 예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둔각을 써도 상관없어. 얘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두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을 이루는 각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런 상황이 되겠지, 그자? 그럼 승민아, 공식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 자, 봐봐. 요쪽 꼭지점과 요쪽 꼭지점을 지나면서 요 대각선의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볼 거야. 적당히 평행해 보이는 게 끌어줘야지. 평행해 보이나? 얼추 평행해 보이나? 그 다음에 자,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요 노란색 대각선의 평행한 보조선을 또 그어줄 거야. 얼추 평행해 보이나? 이렇게 평행해 보이지? 우기면 되니까. 자, 노란색 이렇게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다 보니까 요 노란색 두 개끼리도 어떻게 평행이 된다, 그자? 맞지, 승민아? 자, 요거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다 보니까 이 두 개도 서로 어떻게 돼? 평행이 되지? 그 말인즉슨 테두리에 있는 이 사각형이 뭐가 된다는 얘기고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얘기다. 그자? 평행사변형이 되면서 자, 요 길이가 A라는 얘기는 여기서 요까지 길이도 A가 되고요. 요 길이가 B가 된다는 얘기는 이 길이와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거든. 안에도 그자? 그래서 요 길이도 마주보는 길이가 같아서 B가 될 거고 자, 요 각도가 옮겨져 올 거다. 요 세타는 요렇게 갖고 여기도 조그마한 평행사변형이라서 마주보는 길이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해됐나? 그래서 전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둘 중에 아무거나 갖건데 예각 써주는 게 좋다 했다. 그자? 위에 공식 쓰니까 이렇게 됐지. 그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아니지. 우리는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인데 자, 조그마한 앞에 했다시피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같아진다 했지. 그자? 맞지? 자, 여기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는 얘기다. 요 평행사변형에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는 얘기야. 요쪽 평행사변형에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고 요 넓이가 요 넓이가 같아. 우리가 찾는 건 어떻게 돼? 이 두 개 중에 한 개, 이 두 개 중에 한 개, 이 두 개 중에 한 개, 이 두 개 중에 한 개. 전체적으로 이 전체 넓이의 절반만 필요하다는 얘기겠네. 그지? 그래서 대각선과 대각선 사이에 각이 있을 때는 다시 또 넓이가 2분의 1이 생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문제로 가봅시다. 예제 13번. A 8 B C 자, 이 넓이가 40일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단 눈에 보다시피 A는 예각입니다. 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다. 그자? 그러면 자,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변의 길이를 곱하기 사인의 끼인각을 쓰면 끝나는 거였지. 그자? 넓이 자리에 40이 들어갈 거고 자,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의 A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자? 이렇게 넘겨서 나눠주면 사인 A가 얼마가 돼야 되나? 승민아? 동그라미 떼지고 8분의 4에서 2분의 1이 되네. 그러면서 이 A가 예각이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예각 범위 안에서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A가 몇 도일 때지? 재현아? 30. 어? 30. 그렇지. A는 30도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답 쓰고 끝나면 된다. 그자? 지난 시간에 했던 복잡한 문제에 비해서는 오늘은 사실 꿀이지. 그자? 자, 봅시다. 예제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등변 사다리꼴. 등변 쓸 수가 없나? A, B, C, D. 여기가 30도. 때 AC가 6. 재현아, 등변 사다리꼴이 뭐지? 일단 사다리꼴이 뭐지? 재훈아? 한 쌍의 변이 평행. 얘랑 얘가 평행한 게 한 쌍만 평행한 게 사다리꼴이다. 그러면 승민아, 등변 사다리꼴은 뭐지? 이렇게 한 쌍이 평행하고 남아있는 두 개가 같을 등 변의 길이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지? 근데 모양 자체가 얘가 이렇게 같아져.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모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등변 사다리꼴이라 그럽니다. 그 등변 사다리꼴에서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아진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윗각 길이도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은 요쪽 대각선의 길이랑 요쪽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자, AC의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가 6이었다면
이쪽 대각선 BD의 길이도 뭐 얼마나 돼야 돼? 6이 돼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넓이는 여기서 했던 거. 두 대각선의 길이와 낀 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래서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여기는 다시 2분의 1이 생깁니다.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나머지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의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가 두 개가 나와. 30도와 150도, 그지? 그중에 뭘 써도 되는데 누구라도 당연히 예각을 쓰고 싶겠지. 끝났다, 그죠? 그래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9라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적으세요.